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기밀 문건 유출 정황 보도와 관련해 북한의 군사적 능력에 대한 평가도 문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북한 감시 역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북 감시 정찰 자산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미한일 협력이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11일 VOA에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핵실험을 추적하기 위해 모든 정보, 정찰 능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기술 정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감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위성 사진과 항공기로 수집한 영상과 신호 정보를 예로 들었습니다. Technical intelligence is really the U.S. strength. Imagery, satellite imagery, aircraft collecting imagery, and of course signals intelligence. Those are really the United States has among the best capabilities in the world in those areas. Well, of course, in terms of North Korea, human intelligence is by far the biggest weakness because North Korea is a hard target, and so it's difficult to gather human intelligence inside North Korea. 미국 뉴욕타임스와 로이터 등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정보당국의 도감청 의혹이 담긴 유출 문건에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북한이 ICBM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3월 1일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는 정보를 미국 당국이 파악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북한의 실제 ICBM 발사는 약 2주 뒤인 3월 16일이었는데 이것은 미국 정보당국이 북한의 발사 동향을 사전에 탐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특히 위성과 무인 항공기, 드론 등의 수단을 조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에서 항상 완벽하고 정확할 수는 없다면서 이에 따른 미한일 3국 간 정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re is cooperation. Most of it has historically been bilateral, the U.S. working with South Korea and the U.S. working with Japan. But now that GSOMIA is being reinstated, it's the case that the U.S. and South Korea and Japan will be doing more trilateral coordination in those kinds of collection efforts.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동맹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강력한 군사적 위협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능력과 의도를 판단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 자산을 배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정보 수집을 위해 인적 정보와 신호 정보, 영상 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 수단을 활용하는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위성과 항공기 등 기술 분야 정찰 역량이 뛰어난 미국과 인적 정보를 활용한 정보 수집 능력이 뛰어난 한국, 일본과의 정보 공유 협력이 이루어질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정보당국의 기밀문건 유출 보도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물론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은 즉각적인 조치, 특히 법무부 차원의 수사 착수를 확인하면서 기밀 문건이 포함된 동맹, 파트너와는 계속 소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재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1일 필리핀과의 국무 국방장관 회담 뒤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정보당국 기밀 문건 유출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관련 사안에 대한 질문에 현재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will tell you that we take this very seriously and we will continue to investigate and turn over every rock until we find the source of this and the extent of it.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번 사안에 거론된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정보와 안보와 관련한 고위급 차원의 대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engaged with allies and partners at high levels over the past days, including to reassure them about our own commitment to safeguarding intelligence and, of course, our commitment to our security partnerships.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북아일랜드행 수행에 나선 백악관의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전용기 내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의 기밀 문건 유출 내용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The Department of Defense acted very swiftly to try to get their arms around whatever national security implications are at risk here with these leaks. They've also taken immediate action to look at the distribution of the material on a regular basis. And then very, very quickly, one of the very first things that Secretary Austin did was refer this to the Justice Department for a criminal investigation. 커비 조정관은 이어 이번 사안으로 동맹 파트너와의 관계가 손상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최고위급 차원에서 관련 동맹 파트너와 소통하고 있다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그런 소통을 계속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핵무기는 45기에 이르며 북한의 핵 위험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가 밝혔습니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는 10일 북한 핵무기 보유고 추정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플루토늄과 무기급 우라늄 생산량을 토대로 평가한 결과 북한이 만들 수 있는 핵무기 수는 35기에서 65기 사이며 이를 통해 핵무기 종류별 중간값을 합하면 45기 정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파괴력 순으로 핵분열탄과 고농축 우라늄에 플루토늄을 넣은 무기, 그리고 이 두 가지와 수소폭탄을 혼합한 무기 등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소는 또 북한은 이 같은 핵무기 외에도 여러 다른 핵 관련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에 근접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무기 위협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한국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정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상 가동됐던 시기와 비슷한 차량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단의 전자제품 생산업체 밀집구역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지난 9일자 위성사진입니다. 인터넷용 광통신 케이블과 커넥터, 인공치아 등을 생산했었던 한국 중소기업 제시콤사가 위치했던 곳에 버스 여러 대가 포착됐습니다. 이들 버스들이 주차하면서 건물 앞 공터 상당 부분을 가렸습니다. VUA는 2021년 8월부터 제시콤 건물 앞에서 버스 8대에서 9대가 정기적으로 정차하는 모습을 포착해 보도했습니다. 위성사진의 화질이 낮아 정확한 버스의 수는 파악하기 쉽지 않지만 전례로 볼 때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로 추정됩니다. 제시콤에서 포착된 버스는 현대자동차의 에어로시티로 확인돼 북한이 한국 기업 소유 공장에 근로자를 정기적으로 출근시킨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에어로시티 버스 한 대당 25명에서 최대 10명까지 태울 수 있어 이곳에서 포착된 8대에서 9대의 버스로 이동한 근로자는 최대 410명으로 추산됩니다. 제시콤 인근 다른 건물 공터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VUA는 반도체 부품과 전자제품, 유공합 패킹 등을 생산하던 한국 기업 SJGS의 공장 앞 공터에 하얀색 대형 물체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는데 9일자 위성사진에도 하얀 물체가 공터에서 포착된 겁니다. 개성공단이 정상 가동되던 시절 이곳에서는 동일하게 모습이 생겼었는데 모두 하얀색 트럭들이 주차하며 생긴 현상이었습니다. VUA는 또 민간 위성사진을 통해 지난 2016년 이후 최근까지 제시콤과 별도로 쿠쿠전자와 명진전자, 만선 등이 운영되던 공장 부지에서 북한의 무단 가동 정황을 포착해 보도했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가동을 시작해 이후 120여 개 한국 기업체가 최대 5만 명에 이르는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운영됐습니다. 북한이 이들 근로자들을 통해 벌어들이던 수익금은 매년 약 1억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2016년 2월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잇따라 감행하자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통일부는 지난 6일 북한에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시설의 무단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지만 북한은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을 규탄하고 북한이 한국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UA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캐나다의 상하원 의원단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면담하고 한반도 정세와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권 장관이 12일 캐나다의 유엔 파우 우 상원 의원을 비롯한 의원 6명과 면담을 갖고 북한 정세를 공유했으며 한국 정부의 원칙에 입각한 통일 대북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 장관은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 못지않게 인권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3월 말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적으로 발간한 것은 이 같은 기조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의원 대표단은 북한의 변화 방안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향후 전망 등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캐나다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한국통일부는 전했습니다. 탈북민 단체 자유화 캠페인이 대북 전단 12만 장과 한국과 미국 내 소식 등이 담긴 USB 3,000개를 대형 풍선 12개에 실어 9일 북한으로 보냈다고 한국 내 대북 민간 방송이 밝혔습니다. 한국 내 대북 민간 방송인 자유북한 방송은 12일 이번에 보낸 대북 전단에는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비롯해 세습 통치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USB에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 여당의 태영호 의원이 최고위원이 된 소식과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북한 주민에게 전하는 자유의 메시지가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공개된 것은 지난해 10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대북 전단을 보낸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한국의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 있으며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VOA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법률의 대북전단 금지 조항은 절대적인 악법이라며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